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장비, 신재생 에너지, 언택트 산업, 그리고 바이오 산업. 이렇게 5개를 가지고 핵심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투자를 계속하는 게 맞다. 오늘 주제는 바로 글로벌 투자편입니다. 지금 본부장님은 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본부장님 그 투자하시고 계시는 랩에 없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해외에 있는 종목들이 있다는 건데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주식이 아니니까 좀 더 편하게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네. 30개를 추려보니까 반도체가 굉장히 많았다고 하셨는데 혹시 글로벌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로 좀 괜찮게 보시는 건 어디가 있으실까요? 정말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모델을 돌려봤더니 네. 지금 반도체 종목 21개 올려놨어요. 네. 그 중에서 상승 여력이 높은, 여기 보면 이제 상승 여력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적정 가치는 아니고요. 우선 순위대로 내려놓은 예, 우선은 그래서 상승 여력이 높아 보이는 회사가 열 몇 개 쪽으로 쭉 끊어보면 네. 대부분 다 보시면 50% 넘게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1등이 퀄컴, 퀄컴. 2등이 AMD, 네. 3등이 KLA, 네. 4등이 램리서치, 네. 5등이 SK하이닉스, 6등이 삼성전자, 그 다음에 7등이 에이스 테크놀로지, 대만 회사, 그 다음에 8등이 어플라이 머티리얼스, 네. 반도체 장비, 테라다인, 반도체 장비, 마이크론 10등, 네. 11등 원익 IPS, 반도체 장비 한국, 테스, 반도체 장비, 브로드컴, 스카이웍스 솔루션, ASML, 이건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엔비디아, 아시는 네. 기업, 인텔, TSMC, 네. 뭐 이렇게. 여기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상승률이 116%, SK하이닉스 124%. 아까 전에 100% 이상 갈 수 있다고 말한 게 그냥 갈 수 있을 것 같다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근거 자료가. 네, 이거는 네. 목표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희가 돌리는 모델로서 네. 얼마나 싸 보이느냐 네. 하는 거를 구하는 값이고요. 아니 본인이 이제 개인 투자분 중에 반도체 관심 있는 분들이면 이 중에서 하나 정도 좀 관심 있게 봐도 되겠네요. 네, 이렇게 투자를 하셔도 되고 네. 그게 아니면 네. 그냥 이 2개, SMH라는 ETF와 SOX라는 ETF. 근데 안타깝게도 이 2개를 사시면 네. 반도체의 메모리 쪽이 좀 모자라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안 들어가 있어요. 이 ETF 안에. 왜냐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미국에 상장이 안 돼 있어서. 네네. TSMC는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만 거는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사면은 메모리 쪽이 좀 많이 부족해요. 네.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ETF로 한 7, 80% 사시고 20% 내지 30%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사라. 그러면 반도체는 확실히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진다. 여기서 보면 워스트 케이스, 베스트 케이스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베스트 케이스는 이제 계속적으로 이 사이클이 네. 1년, 2년 아니라 3년까지 계속 이어진다. 그랬을 때는 저렇게 나오고요. 월스트 케이스는 이 사이클이 1년에서 2년 사이에 끝난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나온 겁니다. 어느 쪽이든 상승이네요. 그렇죠. 그만큼 좋게 보시는. 네. 야, 그러면 혹시라도 반도체 이렇게 투자를 이제 관심 있게 아마 좀 더 생각이 드실 텐데 네. 그래도 또 이게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혹시라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뭘 좀 그래도 유념하고 확인해야 될 거예요. 중간에 체크해야 되고. 당연히 마켓 사이즈, 전체의 시장 규모가 네. 매년 얼마나 성장을 하는지, 네. 성장 속도가 이제 더디어지면, 네. 그러니까 그게 뭐 공급과 수요를 가지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은 공급 부족 현상, 그렇죠? 수요가 굉장히 강한 현상.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시장은 계속 커지겠죠. 계속 설비 투자를 늘려갈 거니까.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그러면서 반도체 가격이 꺾이고 공급과 수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빗크로스 부분에 있어서 이제 수요보다는 공급이 더 많이 늘어나는 타이밍이 온다. 그럼 당연히 그때는 팔아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공급 부족 현상이다. 그 공급 부족 현상이 계속 이어지는 한 네. 시장 사이즈는 계속 커진다. 그 시장 사이즈가 커진 이유 중에 하나가 요즘엔 차도 이제 자율주행차로 이제 점차 갈 거고 네. 이제 가전도 스마트 가전. 네. 그러니까 점차 모든 곳에서 그렇죠. 이 반도체가 그 모든 것의 가장 핵심 재료라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조업의 피와 쌀. 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옛날에는 제조업 중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았어요. 작았어요? 아주 작았어요. 예. 그렇죠. 뭐 자동차에 반도체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갔을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전체 시장 규모로 반도체 시장이 5천억 불이니까 뭐 한 500조, 600조 네. 이 정도 규모거든요. 네. 근데 뭐 전 세계 규모가 얼마나 큽니까? 예. 그래서 메모리 쪽은 뭐 100조, 뭐 100 빌리언 그렇죠. 뭐 아무튼 사이즈로 놓고 보면 네. 아직 한참 더 커져야 되는 사이즈죠. 그 예탁 결정 기준을 보면 네.
그 외화 주식 보유량 1위가 테슬라 83억 달러, 애플, 아마존, 엔비디아,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합쳐서 81억 달러. 테슬라를 필두로 거의 대부분이 이제 기술주로 포진되어 있는데 그 잃지 않는 투자를 위해서 당연히 분산 투자는 당연히 필요한 거잖아요.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같은 뭐 반도체가 좋다 해서 지금 본부장님이 원하시는 게 이 본부장 이야기 듣고 본부장이 믿고 삼성전자만 다 사는 건 또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요거 좀 어떤 산업이나 종목들을 통해서 해칭할 수 있을까요? 근데 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래도 옛날보다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항상 네. 투자에 실패를 했다. 외국인들이 맨날 돈을 벌어가고 한국은 개인 투자에 돈을 못 벌었다라고 얘기를 할 때 네. 보면 항상 중소형주를 사요. 아, 그렇죠. 예. 근데 그 중소형주는 제대로 된 종목인지 아닌지 잘 모르고 잘 모르고. 너무 또 테마 위주로 사시고 맞아요. 예. 그것보다는 이렇게 집중 투자하시기 훨씬 나아요. 그렇죠. 예. 애플, 아마존, 엔비디아,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가 망할까요? 절대 망하진 않아요. 아니죠. 그리고 성장을 안 할까요? 네, 하죠. 그래서 저는 이건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사실. 네. 예전보다 훨씬 좋은 거. 훨씬 좋아요. 근데 이제 이건 너무 또 IT 쪽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데 그렇죠. 저는 지금은 그래도 여기에 그냥 초점 맞추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쪽이 왜냐면 성장하는 산업이라서 그런 건가요? 이 저희가 돌려보는 또 잔존가치 모델 제가 좋아하는 아, 대표적인 성장주들의 대표 13개 종목 보면은 네. 아직도 매력이 있어요. 그죠? 퀄컴, AMD, AMD, 뭐. 애플, 아마존, 엔비디아,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구글, 페이스북, 테슬라, 세일즈포스, 준비디오. 아, 제가 들여다보는 대표 13개 성장주 종목들입니다. 근데 얘네들의 평균 상승 여력이 얼마죠? 58%요. 네. 나스닥이 20%거든요. 더 높죠. 그러니까 대형주들이 훨씬 더 지금 더 좋아 보여요, 아직까지. 아, 그래서 네, 분산 투자 좋은데 네. 그냥 이것만 지금 하셔도 된다. 나중에 이 주가들이 많이 오르고 나면 네. 그때는 또 다른 쪽에 분산 투자. 네.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게 인프라 관련주들, 뭐 산업재,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필수 소비재, 그러니까 경기 사이클에 맞춰서 네. 그런 쪽도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네. 사실 여기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쪽에 거의 80% 90% 투자하고 있다 하더라도 네. 저는 앞으로 1년, 2년 동안에는 굉장히 괜찮은 수익을 올리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그 나스닥에 지금 상승 여력이 20% 정도 더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네. 근데 이 대표 성장주는 58%잖아요. 네. 얘네가 나스닥보다 38%나 높다고 생각하시는 좀 이유는? 그만큼 돈을 잘 번다는 거죠. 저희 모델을 돌렸을 때 네. 결과값은 뭐냐면 평균 ROE를 보세요. 38%. 와, 지금 나스닥의 평균 ROE는 22%. 차이 되게 많이 나네요. 2배 가까이 나죠. 그러니까 당연히 상승률이 2배 더 나는 거죠. 이런 걸 보면서 좀 한국에서 만약 투자하시는 분들도 한국의 성장주에 그렇죠. 좀 관심 마찬가지로 저도 한국에 대해서는 뭐 전반신, 언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장비, 네. 신재생 에너지, 언택트 산업, 그리고 바이오 산업 이렇게 5개를 가지고 핵심이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투자를 계속하는 게 맞다. 네. 그래서 좀 빠지더라도 네. 또 더 사시고 그런 식으로 계속 불려 나가면 네. 이 업종은 글로벌 경쟁력이 있으니까 특히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네. 이쪽은 글로벌 경쟁력이 있으니까 또 언택트 산업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그나마 괜찮고 바이오도 최근에 네. 코로나19 이후에 굉장히 또 위상이 좋아졌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렇게 5개 업종에 대한 투자에 큰 그림을 그려놓고 뭐 일정 부분 변동성이 있으실 때 네. 뭐 빠졌을 때 더 사시고 네. 좀 많이 오르면 조금 털었다가 뭐 이런 식의 뭐 머니버링이라고 하나요? 네. 그런 건 괜찮지만 네. 기존 그림은 큰 그림으로서 대표적인 대형 성장주들 옛날에 미국으로 따지면 니프티 50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우리나라의 대표 뭐 20개 종목 뭐 이렇게 뽑아가지고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전반신 언바, 전기차 반도체, 신재생 에너지, 언택트 산업, 바이오 네. 여기에 대표적인 탑3 종목들을 뽑아내요. 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만드시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다. 근데 사실 작년에 우리나라 증시 상승을 이끌었던 게 성장주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네. 것들. 근데 그런 종목들이 사실 2월, 3월에는 굉장히 좀 하락을 하거나 좀 주춤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이제 좀 손바뀜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여전히 이제 다시 성장주로 갈 것이라고 보는 의견이신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제일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큰 추세적 주기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게 10년, 18년 이렇게 갈 수 있다. 네. 보통 그때 갈 때는 물론 중간중간에 주도주가 조금씩 변할 때가 있지만 네. 그냥 첫 주도주가 네. 끝까지 주도주다.
그러니까 2008년에 큰 사이클이 났었을 때는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산업재 사이클이라고 해요. 철강, 화학, 기계, 운송 네. 이쪽이 대박이 났죠. 엄청나게 큰 스퍼그 상승. 그 전에 닷컴 버블이 일어났었을 때 다 IT, 인터넷. 지금 2013년부터 16년 정도부터 시작된 사이클 가장 대표적인 게 4차 산업. 그게 말씀드린 전기차, 네. 반도체, 뭐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산업, 언택트 산업. 네. 처음에도 대장주, 끝에도 대장주. 그래서 중간중간에 키높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키높이 맞추기. 키높이 맞추기는 있을 수 있어요. 네. 너무 이 성장주들이라고 하는 이 대표적인 종목들이 너무 많이 가서 네. 은행주도 좀 올라오고 뭐 다른 산업재들도 좀 올라오고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만 걔네들이 이걸 바꿔치기 해서 대장주가 될 수는 없죠. 그러면 본부장님이 지금 혹시 안 보고 계시거나 네. 좀 이 섹터는 별로 안 좋다. 뭐 혹시 이런 것도 하나 정도 있으세요? 아예 안 보는 거요. 네. 항공주. 항공주요? 네. 뭐 언택트가 이제 끝나고 이제 좀 살아난다는 얘기도 있는데. 네. 항공주 안 보고요. 그다음에 또 호텔 안 보고요. 다 요즘에 이런 쪽이 살아날 수 있다 얘기 많이 들리는데. 네. 안 봅니다. 왜요? 이렇게까지 확신을 가지고. 저는 투자를 할 때 있어서 네. 성장이 없는 산업은 투자를 안 해요. 근데 호텔이 네. 호텔 산업의 매출이 코로나19 시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 맥스까지는 못 갈 것 같은데. 그렇죠. 마찬가지로 항공도 그까지는 못 못 가겠죠. 가겠죠. 아무리 그렇다면 그거는 상승의 한계가 있는 거죠. 어느 정도 키높이는 갈 수 있으나 한계는 좀 있는. 그런 건 전 될 수 있으면 안 쳐다봅니다. 그런 거는 아까 말씀하신 뭐 해지하는 곳에서도 이런 쪽으로 해지를 좀 안 하는 편이시겠네요. 그거 이외에 할 수 있는 해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굳이 그걸로 사서 해지를 할 필요는 없죠. 그리고 최근에 그 운영 중에 유동원 랩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요거 운영하신 지는 어느 정도 되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유한타 입사하고 네. 2019년 제가 9월 달에 네. 입사를 해서 9월 20 며칠 날 론칭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1년 반 좀 넘었습니다. 네. 그리고 중간에 네. 2020년 8월 초에 유동원 홈런 랩, 그다음에 안타 랩 해서 추가로 이제 2개를 더 론칭을 했고요. 네임은 누가 지었어요? 그거는 이제 유안타. 유안타니까. 예. 그렇게 잘, 뭐, 아무튼 뭐, 성향이랑 딱 연결돼서. 혹시 안타와 홈런은 무슨 차이인가요? 홈런은 가장 공격적인 투자. 네. 안타는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 뭐 그 사이 다른 멘트는 뭐. 그게 이제 첫 론칭했던 글로벌 자산 배분 랩, 기존 랩이 있고요. 그게 있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 그 유동원 랩에는 한국 주식 비중이 아까 전에도 없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이 뭐 세금, 사실 해외 투자, 미국 주식 하면 저도 세금을 생각보다 너무 많이 떼서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거의 한 20%인가 양도소득세인가 22%. 네, 떼던데 네. 그리고 뭐 언어도 사실 뭐 한국처럼 삼성전자 정보처럼 그렇게 편하게 알아볼 수도 없고 그다음 시차도 다르고 해서 아무래도 해외 주식 투자 지금 아직까지 거리감 가지고 계신 분 많은 것 같은데 해외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실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금융위기가 터지거나 네. 어떤 큰 위기가 닥치면 네. 원화로 들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달러로 들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네, 뭐 답은 예, 당연히 달러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해외 투자는 꼭 하셔야 됩니다. 물론 지금은 한국이 사이클적으로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네. 그래서 한국 투자를 많이 하시는 것도 좋은데 그 사이클이 변할 수가 있고 또 지금은 세금을 안 내시기 때문에 네. 상당히 수익이 많이 나면 더 많이 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한국이 제일 많이 올라가거나 똑같이 올라가면 미국하고 세금을 안 내니까 수익이 더 나죠. 훨씬 나죠. 예. 근데 지난 10년 동안에는 네. 한국은 안 올랐고, 예. 그죠? 그래서 많이 벌고 세금 내는 게 낫죠. 그렇죠. 그리고 또 2023년이 되면 한국 시장도 양도세 내야죠.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 그래서 양도세 내는 버릇은 이미 만들어 주시는 게 좋고, 네. 그리고 또 장기적인 투자를 하셔서 네. 복리를 창출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국 투자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은 좋게 보는데 네.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네. 항상 복리를 생각하신다면 20% 세금을 내더라도 수익을 내고 네. 또 거기에 또 복리의 수익을 내고 또 세금 내고 이런 식으로 장기적인 그림을 그리면서 투자를 하시면 네. 그게 올바른 나중에 투자의 어떤 성과를 얻을 수 있고 그래서 해외 투자는 필수다. 이제는. 예.
너무 세금 쪽으로 보시지 마시고 네. 장기적인 그림으로서 내가 좀 더 편하게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할 때 네. 해외 투자는 꼭 하셔야 된다. 달러 투자는 꼭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투자 비중에서 60%가 미국, 그다음에 신흥국이 한 30% 얘기하셨는데 네. 혹시 남은 10%는 어디인 거예요? 유럽. 아, 유럽. 네. 유럽인 거고. 네. 그러면 30% 신흥국은 어디가 좀 포함된 건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 랩 상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네, 다른 거. 다른 이제 글로벌 투자를 하실 때 자산 배분 이렇게 하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주식을 투자하실 때. 네. 저는 지금 신흥국 30% 중에서 20%를 한국과 대만, 나머지 10%를 베트남이랑 중국, 신천 이렇게 4개 국가. 근데 그 요즘에 G2라고 해서 네. 미국, 중국이 막 엄청 따라잡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 치고 중국의 비중은 굉장히 좀 낮으세요. 네. 왜? 근데 중국은 저는 이제 그 중국의 시가총액이 네. 글로벌 전체 시가총액의 지금 현재 한 12% 정도 돼요. 그래서 그게 평균입니다. 전체 포트폴리오 한 12% 정도를 가져가면 그게 평균. 네. 여기에서 맥시멈 제가 더 많이 가져가봤자 20%. 그게 벌써 오버웨이 80%잖아요. 네. 네, 그래서 중국 비중은 저는 항상 20%를 넘어가진 않아요. 정말 좋게 볼 때 네. 25%까지 간 적은 있습니다. 음. 그 이상은 안 올리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 투자는 네. 항상 조심스럽게. 물론 그 중에서도 글로벌리 가장 성장을 많이 하고 있고 가장 시가총액이 커지고 있는 업종이 있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신재생 에너지, 네. 뭐 돼지고기 산업, 네. 뭐 또 AI 산업, 네. 5G 산업, 뭐 전기차, 뭐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중국 종목을 보고 중국 비중을 봐야 되지만 네. 그래도 시가총액 기준으로서 평균을 잡고 네.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볼 때 중국의 매력도가 좀 안 좋아요. 좀 안 좋네. 미국보다는 안 좋아요. 그래서 12% 평균에서 7%만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언더 퍼포먼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웨이팅을 7% 정도만 가져가는 전략 쓰고 있습니다. 그 중국 기업에 투자하는 방법이 사실 중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걸 할 수도 있지만 아니면 홍콩이라든가 아니면 나스닥에 상장된 걸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본부장님은 주로 어떻게 해요? 저는 이제 고객의 돈을 받으면 네. 다 달러로 전환하고요. 네. 그 달러를 미국에서 투자를 합니다. 네. 근데 그 미국에 상장돼 있는 다른 나라 투자를 해야 되면 네. 중국 주식을 사거나 네. 한국 주식을 사거나 네. 대만 주식을 사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국가별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왜 제가 그렇게 또 하냐면 네. 제일 수수료 많이 떼는 게 환전이에요. 한번 환전해서 달러로 들고 있고 네. 그 달러로서 다른 국가 투자가 얼마든지 다 되니까 네.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환전 수수료 낼 필요가 없고 네. 달러로서 한국도 투자 가능하고 중국도 투자 가능하고 일본도 투자 가능하고 다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미국 주식시장에서 투자를 합니다. 나중에 또 금융위기가 터지거나 한다면 네. 그때는 또 달러를 들고 있는 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 저희 상품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잠깐 개인적인 좀 질문 드리면 네. 최근에 술을 끊으셨다고. 네. 아니, 남자가 술을 또 안 마시는 분이 원래 안 마시는 분이 안 마시는 거야. 뭐 당연한 얘기인 거고. 근데 또 좋아하는 사람은 진짜 끊기 힘들거든요. 네. 그 술 마실 때의 그 치기에서의 그 좋은 기분, 그 다음에 그 술자리에서 약간 시끌벅적한 아니면 또 몇 명이서 조촐하게 남자들끼리 뭐 이야기 또 술 마시면서 할 때 그 분위기들이 있는데 네. 굳이 왜 인생의 낙을 제가 이제 우선 북경에서 3년 살았었기 때문에 네. 북경에서 3년 살면서 제가 담배를 너무 많이 폈어요 그때. 워낙 뭐 북경이니까 네. 숨쉬기가 담배 피는 것보다 더. 그래서 이왕 안 좋은데 그냥 네. 담배 피자, 많이 피자 뭐 이런 네. 위주였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딱 돌아오니까 막 좀 안 좋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2014년도에 돌아와서 2015년 1월 1일부로 끊었습니다. 아. 담배를. 그건 이제 건강 때문에 그렇게 네. 끊었고요. 술은 이제 끊은 지 한 10개월? 조금 있으면 이제 1년 되는데, 네. 제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머리가 맑아야 된다고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절대로 이 장이 열릴 때는 술을 안 먹어요. 근데 이제 금요일 날만 마시다 보니까, 네. 장이 안 열리니까, 네. 금요일 끝나면, 금요일 날 좀 폭음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다음날 토요일이 막 엉망이 돼요. 그렇죠. 네. 엉망됐어. 예. 그래서 이 나이도 이제 먹었는데 네. 이러면 제가 고객들의 돈을 제대로 운영하는 사람이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고민을 많이 했고 네. 또 뭐 기도도 많이 했고 네.
당장 끊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칼같이 끊었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는 금요일 날 술을 안 먹으니까 네. 그 다음 날 새벽에 출근해서 네. 모델 돌려보고 아. 종목도 들여다보고 정말 저는 이 사명감을 가지고 앞으로 이 30년을 계획하고 네.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사실 정말 정말 투자를 잘하는 네. 민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이 술 얘기 나와서 그런데 이 슈퍼개미 김정한 님이 계시잖아요. 네네네. 아마 거기서도 촬영을 제가 한번 하신 네, 걸로 알고 네네네. 있는데 김정한 님이 이제 여기 김작가 TV 촬영장에 촬영 관련 및 뭐 여러 가지를 위해서 한 2번 정도 오셨어요. 네. 그때마다 이제 술을 드셨는데 네. 그때마다 많이 드셔서 네. 김정한 님이 그 아침 시향 하시잖아요. 네네. 그때마다 그 다음날 아침 시향 못 하시더라고요. 해이해지셨어. 점심에 시향을 하거나 그 다음날 저한테 도윤아 토했어. 너무 힘들어 죽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술을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예, 많이 먹었었습니다. 근데 사실 본부장님 말씀대로 진짜 슈퍼님 김정한님은 사실 개인의 돈을 예. 맡아서 투자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자기 개별 자산을 가지고 하는 거고 본부장님 같은 분은 또 고객의 그 그럼요. 수많은 네. 자금을 투자하시는 분이니까. 네.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유대인들보다 더 투자를 잘하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크기 때문에 네. 네, 저는 유튜브도 찍어야 되고 네. 방송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운영도 제대로 해야 되고 하기 네. 때문에 사실 시간이 모자랍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제가 보니까 예, 이 일을 정말 사랑하더라고요. 네. 예. 음. 옛날에는 돈 버는 거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네. 그냥 분석을 해서 제대로 맞추고 네. 그 투자자분들이 올바른 투자를 하게 만들고 또 그래서 좋은 수익을 올리셨다는 얘기를 들을 때가 제가 제일 행복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저는 술 끊는 게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잘한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